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구독 사랑해요.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나 자신을 가끔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. 몸에서 끓어오르는 이 강렬한 욕망이 내가 원했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으니까. 그런 내가 잘못됐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.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숨기길 원하더라.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. 회사에서 쥐꼬리만 한 보너스를 받아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왠지 더 채워지길 바라는 기분이 들었어. 혼자 술 한잔하려고 강남의 조용한 바를 찾았는데 거기서 그를 처음 봤어. 그는 혼자 앉아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어. 반듯한 셔츠에 살짝 헝클어진 머리,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는 눈빛. 처음부터 알았어. 저 남자는 나 같은 여자를 만난 적이 없을 거라고.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지. 저기, 혼자예요?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. 그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. 네, 혼자예요. 대화를 시작하는 건 쉬웠어. 그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나는 그가 겪는 피로와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지.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나니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어. 처음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는데 이젠 호기심으로 바뀌었더라.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? 그가 물었어. 원래 그런가 봐요. 나는 웃으면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. 근데 자신감은 전염된다고 하더라고요. 옆에 있으면 곧 느낄걸요. 그는 내 말을 농담으로 넘겼지만 나는 그게 농담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. 그와 함께 나가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. 길거리에서 걷는 동안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스치는 순간 이미 다음 단계는 정해져 있었지. 그를 내 집으로 데려오는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. 이 남자가 뭘 좋아할지, 어디까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할지,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.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어. 그는 내 열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이 빠져들더라. 침대 위에서의 순간은 우리가 처음부터 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시간처럼 느껴졌어.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만큼 그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방 안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. 그와의 밤이 끝난 뒤 나는 혼자 창문 옆에 앉아 담배를 피웠어. 그러면서 생각했어.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? 이런 밤이 계속 반복되면 행복할까? 아니면 더 큰 뭔가를 찾아야 하는 걸까? 그는 곧 나를 붙잡고 말했어. 이렇게 강렬한 사람은 처음이에요. 근데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?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. 오래 가든 말든 그게 중요한가요? 오늘 밤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? 그는 잠시 멍하니 나를 쳐다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. 어쩌면 그도 나처럼 이런 관계가 뭘 의미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걸지도 몰라. 아니면 그냥 내 말에 설득당한 걸지도.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. 그의 집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깊었거든. 그게 나한테 문제로 돌아올 거란 걸 그때는 몰랐지.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. 그 남자, 이름이 경수였지. 처음엔 그저 뜨겁고 짜릿한 관계라고만 생각했어. 나는 아무도 사랑 같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. 그런데 경수는 점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. 처음엔 매일 밤 전화가 오는 걸로 시작했어. 지금 뭐 해요? 혼자 있어요? 귀찮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근히 즐겼어. 누군가 나를 이렇게까지 원하고 나한테 매달리는 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으니까.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. 어느 날은 내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는데 경수가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난 거야. 오빠, 여기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지.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나는 조금 섬뜩했어. 내가 말한 적 없는 장소를 어떻게 알았을까? 경수가 내게 빠져드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
점점 그 강도가 지나치게 강렬해지는 게 느껴졌어.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몇 번씩 메시지가 오고 가끔은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거든. 경수야, 이건 좀 과하지 않아? 내가 솔직히 말했을 때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. 너한테 빠지는 게 잘못이야? 너도 나한테 끌렸잖아. 그건 맞지만 우리 둘 다 자유롭게 즐기자고 한 거잖아. 서로 얽히지 말고. 그게 내 방식이라면 내가 맞춰줄게. 경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었어. 어느 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는데 경수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어. 깜짝 놀라서 소리치려 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날 바라보며 말했다. 걱정 마. 열쇠 복사한 거야. 내가 외로워 보일까봐.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.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. 화를 내야 할까? 아니면 그냥 밀어내야 할까? 나가. 내가 힘겹게 내뱉었어. 왜 이렇게 화를 내? 내가 원하던 거잖아. 나한테도 솔직히 말해줘. 우리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.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눈빛이 무섭게 변했어. 나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어.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, 경수야.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들어오지 마. 난 너랑 그냥 즐기고 싶었을 뿐이라고. 그냥 즐기고 싶었다고. 그는 비웃듯이 말했어. 그럼 넌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데? 나한테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남겨놓고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돼? 그 순간 나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. 내 열쇠를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지. 하지만 경수는 내 앞길을 가로막으며 말을 덧붙였어. 너도 나만큼 뜨겁게 타오르던 게 사실이잖아. 왜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해? 그날 밤 나는 겨우 그를 내보냈지만 그 뒤로도 계속 그가 집 근처를 맴돌았어. 이건 단순히 즐기는 관계가 아니었어. 내가 경수를 놓아주는 걸 거부하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지. 얼마 후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. 경수가 내 직장으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. 그는 나를 위해 점심을 가져왔다면서 사무실 로비에 서 있었지.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.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. 내가 만든 불길에 그가 너무 깊이 빠져버린 거야. 하지만 이걸 어떻게 끝내야 할까? 그와 나 사이의 뜨겁던 순간들을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을까? 아니면 나는 이 그림자 속에서 계속 숨을 곳을 찾아야 하는 걸까? 그날 밤 나는 술을 잔뜩 마셨어. 머릿속이 복잡했거든. 경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.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. 근데 참 웃기지.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한 장본인인데 이제 와서 도망치고 싶은 건 뭘까 싶더라.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봤어. 까만 박스였어.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안에는 내 사진들이 들어있었어. 나도 모르게 찍힌 사진들. 출근길,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던 모습, 집 창문 안에서 커튼을 치우던 순간까지.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. 이건 단순히 집착의 문제가 아니었어. 이건 스토킹이었고 나는 완전히 그의 손바닥 안에 갇힌 기분이었어. 그날 밤 경수에게 메시지가 왔어. 박스 받지?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어. 나는 너 없이는 안 돼.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답장을 보냈어. 제발 그만해. 이러면 안 돼.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.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깔린 집착이 날 숨막히게 했어. 내가 나한테 이럴 자격은 없어. 내가 시작했잖아.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. 넌 나한테 책임이 있어. 경수야,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.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. 그냥 즐겁게 서로를 필요로 했던 거지. 이건 아니야. 그는 웃더니 한마디 했어. 내가 날 밀어내려고 하면 넌 내가 잃게 될 게 뭔지 모를 거야.
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. 내 회사 동료들, 내 가족들, 내가 숨기고 싶은 비밀들. 내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.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.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?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이 뜨거운 욕망이 결국 이렇게 날 올가맬 줄은 몰랐어. 그 다음 날 나는 경찰서에 갔어. 하지만 그들도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. 명확한 위협이나 물리적 피해가 없으면 당장은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만 돌아왔지.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. 며칠 후 경수가 다시 나타났어. 이번엔 내 집 앞이었어. 문을 두드리며 계속 이름을 부르는데 공포감에 문도 열지 못했어. 문 열어. 나랑 얘기하자. 너도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을 거잖아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.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도 그는 떠나지 않았고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몰래 뒷문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어. 그날 밤 경찰이 그를 데려갔지만 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. 창백한 얼굴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. 내가 날 배신한 거야. 이건 끝이 아니야. 내 삶은 그 뒤로 완전히 바뀌었어. 경수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지만 나는 여전히 그 그림자가 날 따라다니는 기분이었어. 누군가 내 뒤를 쫓아오는 것 같고 밤마다 누군가 창문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. 뜨겁게 타오르던 그 열정이 이렇게 시퍼런 불씨로 나만을 태울 줄은 몰랐어.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.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런 결말이었을까? 아니면 단순히 내가 불을 잘못 붙인 걸까? 그렇게 경수가 사라지고 몇 달이 지났어. 겉으론 평범하게 지내려고 애썼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매 순간 두려웠어. 집 문을 2번씩 확인하고 밤마다 불을 켜놓고 잤어.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심장이 2배로 뛰었고 그럴 때마다 난 스스로를 다그쳤어. 그는 떠났어. 끝났다고.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어. 이건 끝이 아니야.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.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.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어.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봉투를 열어봤어. 안에는 메모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. 메모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.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여줄게. USB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들어가 컴퓨터에 연결했어. 화면에 뜬 폴더 안에는 영상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어. 클릭하자 화면에는 내가 한 남자와 호텔방에서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더라. 몇 달 전 출장 중이었어. 경수가 그걸 찍었을 리가 없었는데 그 방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거야.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. 영상 속의 나는 전혀 경계심 없이 남자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뒤이어 끈적한 분위기가 이어졌어. 화면이 끊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됐는데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.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누군가 나를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.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동료들이 힐끗힐끗 나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. 내 자리로 가보니 책상 위에 익명으로 보내진 편지가 놓여 있었어. 다른 사람들도 봤겠지? 정신이 아득해졌어. 경수가 분명했어. 그는 약속대로 날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였어. 그날 저녁 나는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. 그 번호는 끊긴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신호음이 울리더라. 그가 받자마자 나는 폭발했어. 경수야, 제발 이만 좀 끝내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. 제발 멈춰줘.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. 내가 원하는 대로. 이제 와서?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? 진짜 나한테 전부 다 줄 수 있어? 나는 할 말을 잃었어.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었어. 아니, 사실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겠지.
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어.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. 내 욕망이 불러온 대가는 너무 잔혹했고 이제는 돌이킬 방법도 보이지 않았어. 며칠 후 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챙기고 집을 나섰어. 이 도시에서 도망치고 싶었거든. 다른 곳으로 가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. 기차역에서 표를 끊고 플랫폼에 서 있는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. 도망가려고. 정말 내가 날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. 뒤돌아보니 경수가 서 있었어. 한 손엔 작은 가방, 다른 손엔 내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지. 그는 내 표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어. 참 무책임하다. 내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. 나는 입술을 꾹 깨물며 한마디 했어. 넌 정말 끝까지 날 괴롭힐 거야?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?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어.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의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하려는 거지.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새도 없이 그는 내 손목을 붙잡고 말했다. 너랑 나, 이건 운명이야. 이제 받아들이자. 그 순간 나는 알아차렸어.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. 하지만 도망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말이야. 그 순간 나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직감했어. 더 이상 피하거나 숨을 곳은 없었어. 경수의 눈빛은 광기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란 걸 깨달았지. 그래, 내 말이 맞아. 끝까지 완성해야지.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. 그러자 그의 표정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어. 역시 너는 나를 이해하는구나. 이제야 내가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. 그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척했어. 가방은 바닥에 떨어진 채였고 나를 쳐다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였어. 기차역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주변을 살폈어. 빠져나갈 기회를 찾고 있었지. 경수는 내 손을 꽉 잡은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계속 걸어갔어.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존재야.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돼. 그의 말을 흘려듣는 척하면서 나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비상번호를 눌렀어.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곧바로 경찰과 연결됐어. 내가 할 수 있는 건 속삭이듯 위치를 알리는 것뿐이었어. 서울역 동쪽 출구 빨리 와주세요. 내 목소리가 작아서 경수는 눈치채지 못했어. 하지만 내가 숨을 죽이며 떨고 있는 걸 느꼈는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나를 바라봤어. 너 뭐 하는 거야? 나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뒤로 숨기며 웃었어.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. 하지만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핸드폰을 보더니 내 손을 확 잡아채더라. 거짓말하지 마. 너 또 날 속이려고 했지?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.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 없는 듯 지나치기만 했어. 내가 도망치려 했다는 걸 알았어. 근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. 경수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. 나는 마지막 용기를 짜내며 소리쳤어. 경수야, 정신 차려. 이건 사랑이 아니야. 이건 너 혼자만의 집착이야.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. 경수도 그걸 듣고 눈이 커졌어. 그는 나를 꽉 붙잡은 손을 풀지 않은 채 두리번거리며 웅얼거렸어. 이건 너 때문이야. 너만 나를 받아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. 받아줄 수 없어.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. 경수는 내 말에 더 격분한 듯 했지만 경찰차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를 놓고 도망치기 시작했어. 나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. 경찰은 그를 추격했고 나는 가만히 서서 온몸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그 장면을 지켜봤어. 그날 밤 경수는 체포됐고 나는 경찰서에서 긴 진술을 해야 했어.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. 끝난 것 같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느낌이었거든.
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. 경수가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어. 그 얘기를 듣고도 이상하게도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. 마치 모든 감정이 바닥나버린 것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.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.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욕망 때문이었어. 그 문장이 아프게 나를 찔렀어. 나는 그의 욕망에 불을 붙였지만 결국 그 불길이 우리 둘을 다 태워버린 거였어. 그리고 지금도 나는 생각해. 나 자신이 원했던 건 정말 뭘까? 그 뜨겁던 순간들이 진짜 나를 위한 거였을까? 아니면 나조차도 내 욕망의 그림자였을까? 삶은 계속되겠지. 하지만 경수의 얼굴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. 그건 내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버렸으니까.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어. 회사도 그만뒀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멀리 떠났어. 작은 해안 마을에 자리 잡고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지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.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수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. 내 욕망 때문이었어.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. 그의 욕망이 나를 집어삼킨 건 맞아. 하지만 나도 달랐을까?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던 걸까? 아니면 나도 뭔가를 채우기 위해 그 관계를 시작했던 걸까? 바닷가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어.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지 않았어. 경수는 이제 없지만 그의 흔적은 내 안에 남아 있었거든. 며칠 전 나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USB를 발견했어. 그 안에 있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지. 왜 그걸 버리지 않았을까? 아마도 나도 모르게 그걸 통해 뭔가를 기억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. USB를 들고 바닷가로 나갔어.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멀리 던져버렸어. 그것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. 그렇게 모든 걸 끝냈다고 믿고 싶었어. 경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나도 과거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야 했으니까. 이제 나는 더는 누군가에게 끌려가거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. 내 삶을 내가 다시 쥐고 싶었거든.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. 파도 소리 속에서 나는 작은 다짐을 했어. 다시는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거야. 나를 위해 살 거야. 그 다짐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. 그리고 바닷바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경수를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어. 안녕, 경수야. 이제 정말 끝이야.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. 그리고 나는 다시 앞으로 걸어 나갔어. 이제는 내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니까.